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일 루프에서 일회성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데 화일 루프 안에서 케이스 구조를 한 번만 동작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화일 루프에서 일회성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웨이폼 차트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웨이폼 차트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원소를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에 원소를 입력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원소를 그래프에 표현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 이제 웨이폼 차트를 사용하시면 되게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불리한 컨트롤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동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장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여기 있는데요. 이 저장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렛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이제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 특성을 내가 스위치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렛치로 가져갈 거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회성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렛치를 운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일정 시간 후에는 바로 다시 이제 거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클릭을 하는 순간에 이제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참 케이스에서는 이제 두 가지 모드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뭐 CSV 파일로 저장하겠다. 여기 잘못됐네요. 지금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뭐 한컴 오피스나 이제 엑셀이 아닌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열어보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만들기 함수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data.csv라고 하는 상대 경로 정보를 인가를 해서 이 VI가 있는 동일한 폴더에 data.csv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그 파일에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이 데이터는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이제 배종도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즉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는 이 구분을 전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디폴트 값은 전치를 하지 않겠다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즉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행에 하나의 데이터가 표시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동일한 폴더의 data.csv 파일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저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엑셀로 바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인보크 노드 속성 중에서 엑셀로 데이터 반출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메소드를 이 관련된 참 케이스에서 수행을 하시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자마자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거기에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데이터가 표시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난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계속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업데이트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인디케이터 운영하실 때는 VI를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전 데이터를 지워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를
초기화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이전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다음 현재 또 로깅한 데이터가 표시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실 때, 특히 웨이브폼 차트를 사용하실 때는 히스토리 버퍼의 데이터를 빈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자, while loop에서 일회성 케이스 구조 운영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만들겠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자, 정지 버튼을 우측 하단으로 배치하시겠고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자, 버튼에 가보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여러가지 형태의 버튼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기기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렛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저장 버튼에 대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렛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우선 거짓 케이스를 먼저 운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기다림 함수는 입력으로 제가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s 주기로 펄링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짓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난수 생성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요. 프론트 패널을 보시게 되면 우선 숫자 인디케이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로 변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서 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차트이기 때문에 VI를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은 히스토리 버퍼를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히스토리 데이터 속성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빈별 상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저장 버튼이 자, 거짓인 경우에는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을 이 웨이브폼 차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저장 버튼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제 우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생성에 인보크 노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엑셀로 데이터 반출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케이스인 경우에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S 오피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관련된 자, 메소드를 실행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우선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부분에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메소드로 자, 누르시게 되면은 엑셀로 데이터 반출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엑셀로 데이터 반출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사용하면 엑셀이 바로 실행이 되면서 엑셀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데이터가 자,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자, 한컴 오피스에서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베이스 경로 자,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상수를 data.csv라고 하겠습니다. data.csv라고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주석으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현재 VR가 있는 디렉토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CSV 파일로 저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파일 경로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로는 2D 데이터나 1D 데이터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자,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1D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일교 변경하신 다음에 자, 1D 데이터 부분에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주석으로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치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은 거짓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참으로 해서 하나에 향해 하나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상수를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주석을 달아주시는 게 이제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관련된 폴더를 자, 띄워놓고 실제 CSV 파일이 생성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시면 자, 100ms 주기로 계속 폴링을 하면서 랜덤 데이터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고요.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CSV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현재는 1KB인데요. 좀 더 있다가 다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2KB로 자, 늘어났죠.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하나의 열로 데이터가 자,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일 루프에서 일회성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불리언 컨트롤을 렛치 속성을 갖고 있는 불리언 컨트롤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랜덤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고 있다가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CSV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데이터로 반출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